1. 메모로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 다빈치, 뉴턴, 이등무, 정약용, 링컨, 에디슨, 잭 웰치. 이들은 언뜻 보기에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메모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독히 메모에 빠져있는 이들로 통하죠. 기록을 함으로써 이들은 비로소 역경을 뚫고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은 기록을 통해 전설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00년 전에 이미 마인드맵을 활용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고안해냈습니다. 다빈치는 30년 동안 5,000장의 수기를 남겼는데 유언에 따라 제자인 프란체스코 멜치에게 전해졌으나 멜치의 사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로 전체 1222가지 기록문과 1700여 개의 대생을 포함하여 총 402장으로 구성된 엄청난 분량입니다. 다빈치는 기록을 하면서 불멸의 화가, 수학자, 조각가, 해부학자, 지질학자, 물리학자, 식물학자, 건축가로 천재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해부학자인 다빈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해부했다고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노인은 내게 나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몸이 쇠약했다는 느낌 이외에 달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그의 몸을 해부했다. 17세기 과학혁명을 이끈 상징적 존재인 영국의 아이작 뉴턴 역시 메모강이자 독서강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여왕에게서 기사자기를 받은 그는 위대한 과학자의 수학자, 다빈치와 함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로 회자됩니다. 뉴턴은 5,000장이 넘는 노트를 남긴 다빈치 못지않게 엄청난 분량의 노트를 남겼습니다. 훗날 과학자들은 뉴턴의 노트를 뉴턴의 위대한 과학이 샘솟는 원천이라며 생각의 셈이라고 불렀습니다. 뉴턴의 과학은 바로 그가 꼼꼼히 생각을 정리해 놓은 메모 노트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아미쿠스 플라토, 아미쿠스 아리스토텔레스, 마기스 아미카 베리타스. 뉴턴의 좌우명으로 플라토는 나의 친구,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는 진리라네 라는 뜻입니다. 뉴턴은 마법의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슈베르트는 때론 식당의 식당표에, 때론 입고 있던 옷에 그때그때 떠오른 악상을 적어 아름다운 곡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자 속에 항상 종이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나 남한테 들은 말을 즉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정규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등이 될 수 없는 사업은 포기한다. 지휘 신화를 창조한 잭 웰치가 쓴 메모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는 네킨에 썼는데요. 메모는 특별하게 메모지를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값이나 돈, 휴지, 메뉴판, 복권, 명함 등 메모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는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촉발한 1등이 될 수 없는 사업은 포기한다는 아이디어를 네킨에 맨 처음 적어 놓았습니다. 요즘같이 살벌한 직장 풍경 속에서 적자 생존의 시작은 그야말로 적는 자가 생존한다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아이디어만 내도 생존 확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모를 해두면 하나 둘 쌓여 그 자체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메모는 그 자체가 사소할지라도 일상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순신은 외란 중에 묵은 육신을 잠시 추스리고 촛불을 밝히며 붓을 들고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장터에서 짬을 내 메모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볼펜이나 연필로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닙니다. 더욱이 긴박한 전선의 상황에서 부하들을 통솔하느라 심신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그 와중에도 거북선의 건조 과정에 대한 기록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도 전장에서 전황을 기록해 역사에 남겼습니다. 카이사르는 8년간의 갈리아 전쟁을 온전히 기록한 갈리아 전쟁기와 내전기를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일기를 써 난중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카이사르나 이순신의 메모가 없었다면 갈리아 전쟁이나 임진왜란의 상세한 전황은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글쓰기의 특징은 간결함, 고상함, 명료함으로 요약됩니다. 글 속에서 어휘들을 다양하게 구사하지만 결코 수식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관찰력과 생사의 고비에서도 잃지 않는 객관성이 그의 글의 특징입니다. 그는 갈리아 전쟁기에서 1인칭으로 서술하지 않고 3인칭으로 표현해 자기 중심적인 설명은 최대한 배제합니다. 즉 카이사르는으로 적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8년간의 전쟁을 한 해마다 한 건씩 모두 8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순신과 카이사르의 메모의 기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언제 어디서나 메모를 하라. 이순신과 카이사르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메모를 했고 역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메모에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순신과 카이사르도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일기를 쓰듯 메모를 하라. 역사의 일부가 된다. 메모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기를 쓰듯 하면 됩니다. 난중일기처럼 그 자체가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거북선의 건조 과정은 이순신의 일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메모로 남겨라. 메모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떠오른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했지만 메모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아이디어를 메모하면서 영감을 얻어 마침내 발명학에 올랐습니다. 메모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 습관으로 발명학에 오른 에디슨. 미국을 대표하는 제너럴 엘렉트릭은 1878년 에디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융재벌 모건이 에디슨의 회사와 다른 회사를 합병해 지위를 탄생시켰습니다. 에디슨은 전신기, 축음기, 백열전 등 영화, 촬영기, 영사기, 축전기 등 인류 문명을 뒤바꾼 발명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에디슨은 현재 기네스북에 세계적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올라 있는데요. 특허 건수가 무려 2332건에 이릅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했던 메모장만 3200건, 메모나 일기의 분량은 무려 500만 장에 이릅니다. 초등학교도 중퇴한 에디슨이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발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메모를 통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또 독서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애독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발명 연구를 시작한 후부터는 연구와 관련된 책은 돈을 아끼지 않고 책을 사들였습니다. 또 그는 신문 애찬론자였습니다. 신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보와 지식의 보고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매일 정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정보의 활용 방법을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신문과 책,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는 메모를 남기는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방화 사건에 얽힌 보험 분쟁 기사를 보고 불에 강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새로운 집짓기 공법으로 연결했습니다. 에디슨처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다름 아닌 메모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메모의 기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의식을 갖고 메모하라. 에디슨은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모를 했습니다. 또한 목적의식을 갖고 메모를 했습니다.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든 메모는 무엇보다 목적 의식이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책과 신문을 읽어라. 에디슨은 메모 강의자 독서 강의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다름 아닌 독서의 산물입니다. 신문과 책, 자료를 통해 얻는 정보는 메모로 남기는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메모하라. 에디슨은 음식의 메뉴까지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유머까지 기록했습니다. 유머도 누적되면 빛나는 유머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 시간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메모를 10분 활용했습니다.